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어, 인터넷 커뮤니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치 관련 커뮤니티가 제법 이렇게 규모가 있는 곳을 치면요. 약한 2, 30개 정도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곳 이렇게 보면요. 그 가운데 우파 성향의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별명이 많습니다. 어,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불리는 게 통수죠, 통수. 한통수, 뒤통수 친다 할 때 그 통수인데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 뭐 하자면 끝도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민주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 이후를 보더라도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보더라도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어, 험악하게 굴었던 사례가 과연 있기는 했는지 어, 어떻게 보면요 관계를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거든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관계보다도 더 내밀한 관계여야 한다고요. 원래는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야말로 이제 북극, 남극처럼 되고 있죠. 제가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헤드라인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한동훈 김여사 활동 중단하라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사과하시라. 사과 안 하면은 비상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이에요. 일종의 이제 용산에 대한 어, 뭐 강공책이다라고 할까. 지금까지는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맛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침없습니다. 들이받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진짜 야권하고 손잡고 뭘 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 김무성, 유승민 그 냄새가 풍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는데 요게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한동훈의 카드가 되겠죠. 이 특검을 만일에 허용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수사한다기보다는 정권 전체를 붕괴시키기 위한 저들의 이제 업무 공작이 완전히 이제 노골화되는 거겠죠. 매일매일 일일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정치가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이제 지지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예요. 한 자릿수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요.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원래는 예, 대통령을 그래서 그 압박하고 난 뒤에 거국 내각 이런 걸 요구할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당신이 그만 내려와. 막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런 그림을 잃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정치적 어떤 그런 그 시야가 너무도 좁다라고 봐야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요. 어디가 옳다 그르다를 알려고 하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숲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한동훈 쪽으로 가는 바람인지 이재명으로 가는 바람인지 그걸 봐야 됩니다. 나무들이 어디로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바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한동훈 잘났다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러한지 한동훈이 이런 행동 자체가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건지 보수를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혹은 애국 세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바람은 완벽하게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아니라도 야권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혜제가 한동훈이 안 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야당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한동훈 향해 조정 가능 손짓. 한동훈 보고요. 계속해서 그냥 회유 공작 비슷하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편인 것처럼 한 편 먹고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침묵견 한동훈 윤 대통령 사과하라. 전면 쇄신 촉구. 이거 뭐 거의 같은 헤드라인이네요. 위에 상단에 위에 것하고요. 중앙일보.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 명태균 공세 민주당 방점은 탄핵 아닌 김건희 특검이다. 자, 탄핵은요 제2, 제3의 카드예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를 도마위의 생선으로 만들어 놓고 칼질을 하면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이런 거죠. 자, 그 후에 그들이 뭘 할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국민 기자회견을 드디어 이제 이렇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 분위기로 봐서는요, 상당한 수준의 대국민 사과 비슷한 어떤 그런 입장문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뭔가 이렇게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고요. 용산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용산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쇄신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친윤그룹에서도 대통령에게 아마 모종의 메시지를 넣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전국 반전을 위해서 뭔가 카드를 뽑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벌써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정말 그 묘약, 묘책, 그야말로 신의 한 수 이런 것은 있기 어렵고요. 이 험난한 이 상황을 각계약진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투력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아쉬운 대목이 여기죠. 지금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이래 마치 대결 구도 같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손잡고 이재명과 싸워야 맞거든요. 그래서 불각은 불가원이 한동훈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여러 번 옛날부터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동훈은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죠.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길, 가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과 뭐 어떤 관계 회복 혹은 합을 맞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 윤 대통령이 던질 수 있는 쇄신 방안 도대체 뭐겠습니까? 인사 쇄신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여권 전체를 묶기 위한 어떤 카드가 있으면 던질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지금 딱 부러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만 논란을 크게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국면을 수습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야를 쪼개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런 초대형 이슈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인사쇄신책 쪽에서는요. 김문수 총리 카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노동부 장관 된 지가 고용노동부 장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우병우 카드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이게 진영 안에서도 확실한 어떤 포지셔닝이랄까 스탠스 잡는 게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결국 우파는 애국 보수 자유 우파들은 윤 대통령과 함께 간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그 견제책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일각에서는 그걸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을 앞세워서 전국을 수습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바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대체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고요. 용산에 대해서는 적대적, 한동훈에 대해서는 우호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잘 안 풀려요. 언론에서 좀 받쳐주고 계속해서 이걸 보도해주고 뭔가 이 용산의 쇄신책, 용산의 이 어떤 드라이브가 먹힐 수 있도록 판을 좀 깔아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언론도 지금 가장 즐기는 메뉴가 김건희 여사 때리기 혹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기 이걸로 그냥 영일이 없습니다. 자, 윤 대통령 2년 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모든 언론이 우리 정부만 때리고 있습니다. 정부만 까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라고 벌써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고 그랬죠. 아마 지금도 뭐 똑같고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도 4대 개혁은 완수하겠습니다. 역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한동훈 독단적 국정 운영에 국민 반감, 국정을 쇄신하라, 고강도 압박. 자, 남은 것은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야당하고 손잡느냐, 잡지 않느냐, 딱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당 전체가 기이한 상황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야당 임기 단축 개헌 띄우기. 제가 어쩌면 이 이슈는요, 제일 먼저 제기했을 겁니다. 편의상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이건 1년 전도 아니고요. 제가 약 한 2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방선거 패착을 그들 스스로 이제 저질렀죠, 야권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권 초에 그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때 지방선거도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제가 한 달 뒤쯤부터 저들이 노리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하야다. 조기 하야다. 그것을 노리고 여러 가지 공작을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방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때는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부각될 테니까 결국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이번 목표다. 특히 이재명의 의도다라고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놀랍게도 여당 대표가 부안해동 혹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소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이 사진 자체도 정말 흉악한 사진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을 놓고 저런 식으로. 근데 이런 사진 비슷한 게 너무도 많아요. 자, 이것도 있고요. 자, 국민의힘 갤러리 정말 이상하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예전에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언론이 한 통수, 제가 앞서 한동훈이 별명 가운데 통수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한 통수 편이지 이준석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이상한 건 그런데도 한 통수가 안 뜬다. 한마디로 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지지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의 반도 안 되잖아요. 반 혹은 반 이하입니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조선 동아와 유착 관계를 파봐야 되는. 이 조선 동아뿐 아니고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고 특히 이제 TV조선 채널A, JTBC, 조정동 이런 어떤 보수 언론들이 전부 용산에 대해서는 적대적, 한동훈에 대해서는 무비판적, 한동훈을 마치 어떤 그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런 느낌까지 준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한동훈 미스테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전부 과거에는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이트였고요. 한동훈에 대한 사실상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전부 입장을 바꿨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애국 자유 이쪽 진영에서 처음부터 한동훈을 비판한 사람은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은 한동훈이 과거 때문이거든. 한동훈이 했던 그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에 가서 2년간 근무했잖아요. 2년 1개월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주인공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또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 이전에 이재용 구속, 정몽구 구속, SK 최태원 구속 이런 일을 했었고요. 양성태를 이렇게 사법 처리하는데 그 수사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검사고. 자, 이런 충격적 과거 때문에 처음부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처음부터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일부 빼면은요, 대부분은 한동훈을 지지했거든요. 지금 한동훈을 비판하는 유튜브가 되든 뭐가 되든, 거의 한 90%는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한동훈의 스탠스를 보고 입장을 바꾸고 이제 빠져나온 거죠. 함께 가면 길이 아니고 함께 가면 낭떠러지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들도 전부 한동훈 지지자들이었습니다. 한동훈 미스테리. 그토록 조중동, 종편, 좌파 언론까지 물고 빨고 띄워줘도 떠질 못하네. 개인적 능력이 없고 윤통을 공격한다는 전략이 병신인 건 언급을 안 하더라도 역시 초반에 반짝하다가 고꾸라지고 다시 부활하는 건 출세상 영영 불가능하다. 한번 떴던 사람이 떨어지면 못 올라옵니다. 그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거의. 예전에 딱 한번 이회창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회창은요, 정치력 자체가 지지율 떨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살아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주변에 100명 이상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한동훈 같은 건 이런 케이스는요, 전례를 보면 김무성도 한번 떨어진 뒤에 다시 못 올라왔거든요. 황교안도 한번 떨어진 뒤에 다시 못 올라왔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초장급발, 개급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는데도 솔직히 이렇게 밀어주면요, 김문수를 세우든 오세훈을 세우든 홍준표를 세우든 심지어는 유승민, 이준석을 세워도요, 한동훈만큼 나와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될 정도로 지지율이 낮네, 정말. 정말 너무도 적게 나와요, 지지율이. 본인 지지율 말이죠. 정당 지지율로 자꾸 퉁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아주 중립적 지지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한동훈을 아주 스마트하고 참신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한 착한 남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뭐 그야말로 하늘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동훈 골수 지지층들이 있죠. 골수라 해봐야 시간이 불과 1년, 2년밖에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도 많은 거죠. 근데 한동훈의 그 이면, 그 뒤에 있는 어떤 다른 이야기들, 그거는 우리 언론이 이제 거의 다루지 않는 영역인데,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심평 변호사의 말이 이해가 된다. 솔직히 아직도 충격이다. 그는 대단히 유능한 검사이긴 했지만, 조선제일검이었죠. 사건을 미리 설정한 결론대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성향의 검사였다. 묵시적 뭐 경제 공통제, 묵시적 뇌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으로 발달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과도 연결해서 보면요. 너무도 위험한 어떤 그런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건을 미리 설정한 결론대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성향의 검사였다. 이런 대표적인 어떤 사례 중에 한 개가요. 광우병이었죠. 그 당시 광우병 그 취재했던 MBC 이제 그 관련 PD들 미리 설정한 결론을 갖고 있었죠. 너무도 위험합니다. 이런 거. 자, 심평 변호사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어떻게 법률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솔직히 아직도 충격이다. 자, 이런 점들. 근데 한동훈의 이제 그 입장도 사실 다급합니다. 사실 초조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오잖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격적이죠. 최근에 나왔던 모든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떨어졌어요. 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뭐 결론 삼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초장급발, 계급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은 그야말로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뗏목을 글쎄요. 갖고 있을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탄핵 혹은 김건희 여사 그 특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저들과 손잡는 순간 모든 어떤 가능성이 이제 소멸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